은빛의 가을 풍경도 보았고 붉은빛의 가을 풍경도 보았으니 이제 노란빛의 가을 풍경을 구경해 봐야겠습니다. 이번 여행은 노랗게 물든 풍경 속으로 떠나는 여행입니다. 여행이라는 건 꼭 멀리 가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물론 유명한 명소를 찾아 떠나는 여행도 즐겁고 가치 있지만 가끔은 가까운 곳이나 심지어 바로 집 근처에 있는 곳들로 떠나봐도 좋습니다. 내 주변은 누군가에겐 큰맘 먹어야 갈 수 있는 먼 곳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산 곡교천에는 은행나무 단풍 명소가 두 곳입니다. 물드는 순서대로 말하자면 현충사와 아산 곡교천변 은행나무길입니다. 두 곳의 절정은 대략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시간차를 두기 때문에 오늘은 곡교천의 단풍 상황도 볼 겸 먼저 현충사로 향합니다. 아산만방 주제입니다. 해가 떠오릅니다. 오늘은 급할 것도 없으니 이 멋진 풍경을 잠시 감상해야겠습니다. 아산호 너머 마을에는 안개가 낮게 깔려 있습니다. 마치 정형화된 풍경처럼 잔잔한 호수 위에 새떼들이 날아갑니다. 해는 참으로 위대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자 아름다움의 원천입니다. 가끔 그 위대함에 살짝 발을 담그는 것만으로도 풍경이 될 수 있습니다. 아산만에서 곡교천 은행나무 길까지는 채 20분이 걸리지 않습니다. 주차장은 여러 장소가 있지만 바이크라면 그런 것 따윈 크게 개의치 않을 테니 넘어가겠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절정기 주말에 방문한다면 맞은편 아산 곡교천 야영장에 주차를 하고 조금 걸어 구경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이른 아침이고 아직 노란 풍경도 펼쳐지지 않은 곡교천이라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 절정전의 곡교천 은행나무 길의 풍경을 잠시 구경해 보겠습니다. 절정이라는 것은 공식적인 기준이 있고 사람마다 기준이 있겠지만 제가 나름 보기엔 일주일 정도 있으면 절정일 것 같습니다. 아니라 해도 내가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그만입니다. 일부 성질급한 나무들은 이미 노란빛을 띠고 있지만 대부분의 나무들은 아직 녹색빛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겨울이 오는 게 싫어 가을을 포기하지 못하는 라이더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곡교천은 참 아름다운 천입니다. 봄이면 유채꽃, 여름과 가을 무렵에는 코스모스 풍경을 볼 수 있고 가을에는 억새와 노란 은행나무 단풍을 감상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 풍경은 아직 조금 이르니 일단 여기까지만 보고 본래 목적지인 현충사로 향해 보겠습니다. 현충사로 향합니다. 향한다고 하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현충사는 곡교천 은행나무길과 지척입니다. 사실 곡교천 은행나무길 자체가 이 현충사 성역화 작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것이기도 합니다. 주차장에서 나와 큰 도로와 합류하여 바로 좌회전하면 현충사입니다. 저 앞으로 노란빛이 보입니다. 현충사 진입로와 주차장은 온통 노란빛입니다. 이곳의 은행나무 단풍은 절정을 지나는 중입니다. 때를 잘 맞췄습니다. 노란빛의 풍경이 마음에 들어 몇 번을 돌아봅니다. 내려서도 걸어봅니다. 집에 어린아이가 없는 이상 노란빛은 생소한 색입니다. 옷도 신발도 차도 바이크도
집도 회사도 노란색은 드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노란빛이 더 반갑고 즐거운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어울리는지 마는지 눈치 볼 필요 없이 노란빛을 마음껏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충사로 들어가 봅니다. 현충사 입구가 발랄한 노란빛의 가을 풍경이라면 현충사 내부는 차분한 가을빛의 풍경입니다. 충무공장군을 모시는 곳이라 그런지 기품있고 엄숙해 보이는 단풍들입니다. 이곳에도 멋진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50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온 이 은행나무가 특별한 건 무더운 여름날에 충무공께서 그늘 아래 쉬며 병서를 읽으셨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마침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조정되면서 기념관이 개방되었습니다. 기념관도 구경해봅니다. 현충사는 가볍게 걸으면서 풍경을 감상하기 좋은 곳입니다. 나와서도 노란 단풍을 한참 구경하고 차를 한잔 마신 뒤 복귀길에 오릅니다. 사실 오늘은 평일이라 시간을 조금 내서 나와본 곳이라 바로 돌아가야 합니다. 바이크에 오릅니다. 나가는 길도 굳이 노란 단풍 옆으로 달려봅니다. 현충사 옆으로는 백암리로 향하는 짧은 길이 있습니다. 갔다 돌아 나와야 하는 길이지만 그래도 가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풍경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적하고 좋은 길을 어떻게 찾아다니냐 물으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 사실 답은 간단합니다. 그냥 가보면 됩니다. 아직 이르긴 하지만 복귀할 때 곡교천 시민체육공원을 낀 624번 지방도는 라이딩하며 은행나무 길을 즐길 수 있어 좋은 길입니다. 그럼 이번 여행은 여기까지로 정리하고 일주일 뒤에 곡교천 풍경을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일주일을 꽉 채운 다음날입니다. 이날도 아침 일찍 떠날 채비를 합니다. 바이크를 점검하는데 타이어가 다 됐습니다. 철심이 나올 것 같은데 아무리 가까운 거리지만 이 타이어로 여행을 떠난다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못해 보입니다. 해야 할 것을 미루다 보면 언젠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떠날 것인지 말 것인지 잠시 고민합니다. 간단한 결정을 내립니다. 자동차로 떠납니다. 자동차로 가는 여행은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겨울 여행이거나 산행이 목적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그래도 좋은 것만 하고 살 수는 없는 게 인생입니다. 곡교천에 도착합니다. 유튜브 댓글로 곡교천의 단풍 구경을 종종 추천드리곤 했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곡교천 은행나무 길의 단풍은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오늘 날이 흐리지만 단풍은 절정입니다. 화창한 날은 화창한 대로, 흐린 날은 흐린 대로, 비가 오는 날은 비가 오는 대로 저마다 아름다운 풍경이 있지만 문제는 액션캠 특성상 흐린 날과 같은 저조도에선 마음에 드는 영상이 담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번 주 왔을 때처럼 화창한 날이었다면 싶은 아쉬움이 있지만 그런 투정을 하기엔 이 길은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투정할 시간에 차라리 한 번이라도 더 이 길을 걸어봐야겠습니다. 노란 꽃, 노란 은행나무, 노란 길과 노란 하트까지 말 그대로 노란빛의 풍경입니다. 중간중간 아직 녹색빛의 은행나무들이 보이긴 하지만 저것까지 노랗게 물들기를 바라는 건 사실 욕심입니다. 그러기엔 이미 지고 있는 잎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겨울에도 꿋꿋이 라이딩을 즐기는 라이더가 있긴 하지만 예외로 치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화창한 날이었다면 밝은 빛의 노란 풍경이었겠지만
흐린 날씨 덕분에 깊고 진한 느낌의 노란 풍경입니다. 곡교천 은행나무길의 아름다운 풍경에 반해 놓치기 쉬운 게 있습니다. 바로 곡교천의 가을 풍경입니다. 억새와 갈대 그리고 물에서 한가로이 휴식을 취하는 물새들까지 이 길이 여러 한국의 아름다운 길 순위에 선정된 건 다 나름의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이 많아집니다. 이제 떠나야겠습니다. 은행나무는 곡교천과 현충사처럼 길게 늘어선 가로수길도 아름답지만 또 다른 아름다움을 선사하기도 합니다. 바로 위풍당당하게 홀로 그 매력을 뽐내는 노거수 은행나무입니다. 저마다 나름의 삶을 살아가는 나무들의 굳이 아름다움의 우아열을 가릴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유명세로 따져보면 가장 유명한 은행나무는 원주 방계리 은행나무입니다. 실제로 보면 그 자태에 압도당해 숙연해지기까지 하는 방계리 은행나무는 사실 근처에 살지 않는 이상 절정일 때 그 풍경을 감상하는 게 그다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주변에 있는 멋진 은행나무를 찾아가 보면 되겠습니다. 인천 장수동에는 그런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장수천 발원지 즈음 바이크로 조금 서둘러 가면 3~40분 남짓 도착하는 곳에 이렇게 멋진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수령은 약 800년가량으로 추정되며 현재 인천시 기념물이지만 천연기념물로 지정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 합니다. 마침 장수동 은행나무도 단풍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울타리를 쳐놓아 바로 아래까지 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길게 늘어진 가지 아래로 들어가면 온통 노란 세상이 펼쳐집니다. 하늘이 노랗게 보인다는 표현은 이제 조금 다른 의미로 쓰여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노거수의 가지들 아래로는 지지대들이 놓여 있는데 가끔 이런 노력은 자연의 승리에 발맞추는 것인지 거스르는 것인지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자연의 섭리대로라면 버티지 못하는 무거운 가지들은 자연스레 부러져 땅속 양분이 되어야 하는 게 이치이지만 지지대로 지탱해주면 가지들은 거기에 의지하여 더 웅장하고 생동력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만든 지지대로 나무는 더 웅장하고 아름답게 자라고 그렇게 자란 나무는 인간에게 행복과 위안을 주는 지지대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아마 이런 걸 인간과 자연의 공존이라고 일컫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걸 증명해주듯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장수동 은행나무를 오갑니다. 이번 여행은 여기까지입니다. 가깝고 익숙하다고 해서 무심코 지나치기만 했던 것들이 더 있는지 한 번쯤 되돌아봐야겠습니다.